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특성화고 학생 여러분들, 2022학년도 특성화고 특별전형 분석과 전략 지원 안내를 맡은 서울관광고등학교 교사 김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방이 코로나로 막혀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상의 연속이지만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만큼은 뻥 뚫려서 성공적인 출구 전략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두 번째는 정원 내 고른기의 특별전형, 그리고 세 번째는 3년간의 재직 요건을 채우고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 이 주요 내용 3가지 안건을 가지고 전략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교육과정이 새롭게 개편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시에서나 대학별로 학생부를 바라보는 평가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과 기준이 조금은 이전 연도와는 다르게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수능 영역의 여러 가지 틀이 입시의 어떤 그러한 흐름이 전년도와는 조금 다르게 올해는 출범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개괄적으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달라진 여러 가지 변화 내용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학생부에 있어서 여러 주요 반영 교과목의 반영이라든지 평가 요소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수능의 어떤 그러한 입시의 틀,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 공통 영역으로의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사탐, 과탐에 있어서 계열 구분의 폐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수도권, 서울과 경기, 인천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장 추천과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하는 지역균형의 새로운 신설과 확대라든지 반면에 수도권 외의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용으로 이렇게 상호 명칭이 약간 다르게 적용될 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생부의 어떤 그러한 기재 내용들이 여러 가지 항목별로 글자 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간소화되어 있고 축약되어 있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선발이 특히 그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권 즉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정시의 선발 인원이 약 한 40%에서 45%까지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우리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경우에도 일반 전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정시 선발 위주의 기조에 맞추어서 올해부터 내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4학년도 대입의 입시 체제까지 쭉 그 3개년의 어떤 수능 위주의 선발 과정의 흐름을 본다면은 거의 이제는 50대 50의 그러한 선발 비율로 맞춰지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미리 안내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지원하는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투트랙 전략으로 이제는 대학 입시를 탐색해야 되고 설계해야 된다는 것 미리 안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잘 아시겠지만 역시 올해는 선택 과목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 즉 심화 과목에 대입에 반영된다고 하는 그리고 이전과 조금 다른 자소서의 어떤 그러한 내용이 총 4가지의 질문에서 3개의 질문으로 즉 공통문항 2문항 그리고 대학별 자율문항 1문항 그리고 글자 수도 3,000자 내외로 축소 통합이 되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학교장 또는 교사 추천서가 전면 폐지되었다고 하는 거 미리 정리해서 안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수시에서 가장 경쟁력을 파괴력이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의 변화 요소를 잠깐만 살펴보면은 교과 영역에 있어서는 과목당 500자 이내로 축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과 후 활동의 수강 내용이 전면 미기재가 되겠습니다. 아예 삭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합 의견 역시 기존의 1000자에서 500자 이내로 축약됐고요. 그다음 비교과 영역에서는 자율과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내용이 특히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교내 봉사활동 실적만이 기재된다라든지 그다음에 진로활동의 진로 희망 분야가 대입에 기재는 되지만 아예 평가 요소로 반영이 안 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수상 경력이 이미 안내 고지를 받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교내 수상 학기당 올해부터는 이제 한 건만 수시 최대 5건, 정시는 6건. 이건
재학생들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이전 연도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이전의 방식으로 모든 수상 경력이 다 그대로 대입에 활용이 된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독서활동의 경우에는 도서명과 저자의 내용만. 하지만 비교과 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지 행동특선 종합의견이라든지 다른 여러 비교과 영역의 창체 종합활동에 어느 정도 그 활동과 내용이 수록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미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변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시에서의 대학별 모집 단위별 이전 연도와 다른 그러한 평가 어떤 기준이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 특히 서울 지역의 주요 대학 선택 과목의 반영 내용 현황을 잠깐 안내해 드리면 크게 성취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별 기준 점수로 변환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 그리고 원점수를 활용을 해서 대학별 역시 일정한 환산 점수로 반영하는, 그리고 동국대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아예 진로 선택 과목에 명시되어 있는 원점수나 성취도 모두 그 비율을 아예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환산해서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는 인문의 경우에는 2과목, 그리고 자연계에는 4과목을 선택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로,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천대학교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 그 반영 과목이 최대 3과목을 반영한다고 했었을 때 2과목, 1과목 이상이 A일 때 나머지 과목도 어느 정도 같은 비율로 상향 조정을 해준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예 이전 연도와 똑같이 변화된 내용으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한 그대로 광운대에서부터 한성대까지는 기존 그대로 모든 선택 과목을 동일하게 반영을 한다고 하는 거 안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입의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이 8월부터 그 다음에 정시는 내년도 2월 달까지 이렇게 쭉 아주 긴 여정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수시의 경우에 8월 31일 화요일 수시 학생부 기준 마감일 돼가지고 12월 16일까지 수시 합격자 최종 마감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있습니다. 아마 예년과 달리 전년도에는 대입의 일정이 약간씩 일주일에서 최대 2주일 정도, 보름 정도 연기가 되었지만 올해는 아마 정상적으로 이 계획안 대로 원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일정표에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대학별 원서 모집 제출이라든지 마감일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에 있어서 서류 제출일, 그리고 실기나 면접이 있었을 경우에 이러한 실기, 대학별 고사 일정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에 확인을 해서 그리고 또 원서 제출 마감 시간이라든지 서류 제출 마감 시간이라든지 이런 등도 꼼꼼하게 일정표도 잘 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올해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모집 인원은 전국 단위로 총 3,000명 내외가 되겠고요. 전년도보다는 약간 명 증가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권, 수도권의 경우에는 1,100명 내외로서 수시에서 670명 내외, 정시에서 약 한 450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전 연도에 비교해 보면은 정시의 인원이 역시 그동안 수시에서 선발했던 여러 주요 대학들이 대거 정시로 이동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시기 인원, 특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의 경우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 자, 특히 올해까지 경희대라든지 서울시립대, 한국항공대가 이제는 수시에서 올해까지만 선발, 현재 3학년 학생들까지만 수시에서 선발을 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경희대, 가나군, 서울시립대 역시 가나군, 한국항공대, 가군나군, 다군 이렇게 분할해서 정시로 이동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치르게 될 입시의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의 인원이 대거 이제 1,100명 내외, 총 1,100명 내외에서 거의 50대 50의 선발 비율로 균형을 맞춰서 선발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경우에도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도 투트랙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현재 3학년이 치르게 될 특성화고 전형에서 이전 연도와 조금 변화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특히 경기대학교가
예, 특성화고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예, 특성화고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실적인데요. 그래서 AI 컴퓨터공학부와 컴퓨터공학 전공, 예, 최대 5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가천대나 한경대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약간만 감소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 연도 다군에서 정시 다군에서 학생들을 선발했던 서경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체제로 수시로 이동을 해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성여대라든지 을지대의 경우에는 전형 방법이 교과에서 종합으로 그리고 단계별 전형에서 일괄 합산 전형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역시 시립대의 경우에 인문자연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요건이 조금 등급의 합 5인의 6인으로 변경되었고요. 수원대학교가 수시에서 이전 연도와는 다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국수영탐, 직업탐구를 포함하겠습니다. 하나 영역 4등급 이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정원 내 고른기의 특별 전형이 올해 상명대에서부터 평택대까지 5개 대학이 추가되어서 총 17개 대학에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지원 기회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대학별로 전형 요건과 관련해서 조금 더 포인트 달라진 점을 얘기하면은 성신여대의 경우에 학생부 교과 학년별 반영 비율이 기존 변화해서 올해 1학년 반영 비율이 30%로 상향되었고, 그 다음에 2학년은 성적 비율 40, 3학년 30. 강남대와 그 다음에 강남대는 글로벌 경영 전경학부의 경우에 야간 과정을 그대로 운영하고요. 특히 강남대와 숙명여대는 올해부터 자기소개서를 전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시립대나 안양대, 용인대의 경우에는 교직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고 하는 것 참고, 일부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교직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대의 경우에도 면접을 폐지했고요. 다만 전문교과 2, 우리가 그 주요교과 국영수, 사과, 한국사 말고도 우리 특성화고에서 자체적으로 배우는 전문교과 2 경우에도 을지대의 경우에는 반영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참고로 고른기의 전형에서도 숭실대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전문교과 2 영역도 똑같이 정성평가 반영을 한다고 하는 거 안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경대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 이수자에게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대학교요, 디자인 비즈 기존의 선발 최대 6명에서 올해는 4명으로 줄였고요. 실기 시간도 기존의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했다고 하는 거. 이러한 변화 내용을 이전 연도와 좀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는 거 꼭 숙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의 수시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지원 전략 합격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 연구정보원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는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의 일선 학교 현장으로 수시 전형 분석과 2 해가지고 앞서 1쪽부터 132쪽까지는 전문대학교가 소개가 되고요.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는 133쪽부터 이렇게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고 특별전형이 가나다라 순서에 의해서 대학별로 이렇게 쭉 모집 요강을 분석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전 연도에 대해서 올해 특별히 더 추가된 내용이 여러분들이 가장 포인트로 삼는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이렇게 5번째 항목, 전년도 입시 경쟁률 그 다음에 나번 항목에 이렇게 대학별로 이렇게, 이 자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의 상위 70에서 80% 컷의 내용이고요. 물론 일반 전형에 비해서 특성화고의 어떤 그런 선발 인원은 상당히 제한 폭이 작기 때문에 크게 어떤 100%의 의미의 어떤 그런 컷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쨌든 간에 학생부 교과 성적만의 순수한 성적이 반영되어 있지, 기타 면접이라든지 서류평가 같은 내용은 아예 빠져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그리고 최종 등록자, 마지막 최종 등록자 합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성적대가 나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성공적인 입시 전략으로 입시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많은 이러한 유용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또 이 파일도 PDF 파일로 연구정보원의 진로진학정보센터 대입 자료실에 오시게 되면 다 소프트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대학별로 이렇게 조금 더
2개년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자, 가천대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 51명, 그리고 그 경쟁률은 약 한 13대 1 가까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평균 성적대 등급은 2등급대 중반대. 이런 식으로 이전 연도와 역시 2개년간 여러분들이 수시대학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역시 성공에 대해서부터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 한 1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각각의 등급대별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다른 대학과 달리 총량으로 내놓지 않고 각각의 등급대별 세분화시켜서 그 비율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협성대의 내용까지 참고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 21학년도 입시의 어떤 경쟁률은 약 한 11대 1에서 12대 1의 이런 사이에 분포하고 있음을 큰 차이가 2개년 동안 입시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큰 차이가 없고요. 특히 이제 중상위권의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성적대가 조금은 상향되고 있다고 하는 것 안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쟁률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큰 폭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별로 이건 2020학년도 대입 결과치인데요.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 역시 주요 대학의 저희 대부분의 상경 계열의 경영학과 그리고 회계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이 경쟁률이 상당히 상향되었었고요. 그리고 자연 이공 계열의 경우 역시 미디어, 기계, 소프트웨어 이런 학과를 컴퓨터 이런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경쟁률이 최대 25대 1에서 17대 1의 이러한 높은 분포율을 보였다고 하는 거. 그리고 예체능의 경우에 역시 덕성여대 역시 디자인 학과들이 상당히 상향인데요. 이렇게 조금 학과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10% 중반대의 어떤 그러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자, 서울, 경기, 인천권의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지원 결과 그 등급대별 성적 현황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약 한 73% 정도가 3등급대 이내 정도 들어야만 적어도 서울과 경기와 인천권의 주요 대학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집 단위에 조금 그 승산이 있다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이 결과치에서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최종 등록자 상위 70에서 80%의 그러한 백분이 크시고요. 특히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에는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제외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결과치를 참고로 해서 역시 지원을 분석과 전략 잘 수행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별 자 가나다순 서울 경기 인천권의 자 대학별 주요 그러한 입시의 전형 요강의 내용들을 보면은 가천대 성남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에는 올해 전년도 51명에서 6명이 줄어들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단계별 1단계 5배수 이내 그다음에 서류 조정해가지고 2단계에서 50대 50으로 면접 반영 비율이 50에 이른다고 하는 거. 그리고 강남대학교, 대진대학교 교과 형식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덕성여대 종합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성결대 교과 살피시고요. 성공회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용인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진행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강남대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학생부 교과의 영역에서만 정량평가나 정성평가가 이루어질 뿐이고 자기소개서는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을지대학교의 경우에 종합전형으로 아까 주요 교과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전형에 한해서는 전민국가 2 영역에 이러한 과목들도 정성평가에서 똑같이 동일 비율로 평가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협성대의 경우에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 방금 잠깐 안내 말씀드렸지만 가천대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4배수로 서류와 합쳐서 100% 그리고 2단계에서 특히 면접이 50% 그리고 건대의 경우에도 가천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단계별 전형이 이루어지지만 그 면접의 반영 비율은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특히 2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학생부 종합에서 2단계에서 최종 면접으로 최종 선발을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면접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역량을 발휘하느냐 특히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면접의 역전율이라고 하는데요. 1단계에서 최소 배수에서 상위권에 즉 합격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상위 성적 우수자 학생들이 2단계 최종 면접을 거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거의 한 40%에서 최대 숭실대의 경우에는 60% 정도까지 이렇게 1단계 성적 우수자가 2단계 최종 면접을 거치면서 그 성적이 바뀌게 되어서 오히려 합격과 불합격에 그러한 변화가 되는 이러한 면접의 역전율이 상당히 상존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대학의 면접을 준비할 대학의 경우에는 미리미리 자신의 학교 생활 기록부라든지 자소서의 여러 가지 주요 내용의 포인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학에 내가 합격하게 되면은 배우게 될 교육 과정이라든지 학과의 특성이라든지 진로의 어떤 그러한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사전에 선행학습을 해서 면접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대학에서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면접은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이 아니라 탈락시키기 위한, 걸리기 위한 이러한 최종 면접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본인에게는 실수하게 되면 굉장히 불이익과 감점이 크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서 면접을 잘 준비하시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대, 기존의 수원 캠퍼스 대학에서 디자인 비즈 말고도 이번에 특성화고 학생들만을 위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이렇게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와 실기 실적 60% 자격증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교내 활동에 역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IT 관련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그리고 2단계에서 30%, 70%의 반영 비율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광운대에서부터 그리고 서울대 기회균형과 지혜균형까지. 서울시립대 올해 이제 수시 마지막이지만 어쨌든 학생부 반영 그리고 시립대의 경우에는 아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최종 합불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 관건이라고 하는 거. 수원대학교 역시 내경에서 하나 4등급 하나 반영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안양대부터 협성대까지의 내용 살피시고요. 수능 최저 학력의 반영대학의 현황은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 번 더 지금까지 수시에서 주요 대학들의 이러한 전형 요구한 기준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 가톨릭대부터 을지대까지 경우에는 서류 100% 일괄 합산 전형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면서 학생부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시립대, 수원대, 항공대 그리고 1단계, 2단계 최종 면접으로 선발하는 대학 가천대, 건대 나머지 대학들은 교과 100% 일괄 합산 전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한성대 일반학과는 서류와 교과 그리고 신한대의 경우에는 단순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에서는 일반적인 면접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실기 실적을 반영하는 경기대 그리고 수원, 삼육대, 한성대 정리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차트 고른 기회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역시 입시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은 국민대에서부터 협성대까지 12개 대학 살펴봤을 때 지난 3개년 동안의 경쟁률을 보면은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전년도 이렇게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상향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른 기회 특별 전형이 국가의 어떤 그러한 입시 정책에 따라서 대학별로 의무 실시화되면서 특히 이런 국민대에서부터 협성대까지 올해 추가된 5개 대학이 추가돼서 총 17개 대학에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도 수시에서 한 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동일한 모집 시기에 그리고 동일한 대학에 그리고 동일한 모집 단위에 이렇게 고른 기회 특별 전형으로 한 번 그리고 우리 특성화고 정원의 특별 전형으로 한 번 이렇게 복수 지원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입시의 결과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특성화고 정원의 특별 전형이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한 0.5에서 한 7%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울의 주요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국민대에서부터 협성대까지 고른 기회 정원 내 특별 전형의 경우에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분산해서 이렇게 우리 정원의 특별 전형뿐만 아니라 정원 내 고른 기회 전형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지원한 결과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번의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수시에서의 어떤 그러한 대입에 합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필승 포인트니까 이러한 고른 기회에도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해당 대학의 모집 영역을 자세히 잘 탐색하고 자기 걸로 녹여서 여러분들이 입시 전략의 중요한 하나의 중요 포인트로 삼았으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고른 기회 전형은 학생부의 어떤 그러한 교과나 종합 위주 형식으로, 그러니까 자소서도 제출을 하고 면접도 역시 치러지게 되고, 단 대신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전 모집 단위에서 대학에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차트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른 기회 특별전형 허용대의 경우에는 역시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고요. 그리고 국민대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대의 경우에는 우리 특성화고 정원의 특별전형의 경우처럼 동일계열 인정 기준 학과에만 우리 특성화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라든지 학과에 따라서 대학에서 인정하는 허용한 통로, 즉 동일계열 인정 기준 학과에만 역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국민대만 그 확장성이 상당히 그 학과 모집 단위의 선택의 폭이 다른 대학보다 훨씬 넓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약간씩 여기 명칭이 국민대학의 경우에는 고른 기회 1입니다. 고른 기회 2는 사배자라든지 우리 저소득층 한마음 해당이 되는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형이고요. 나머지 대학들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대부터, 그리고 아주대의 경우에는 역시 앞서 국민대와 마찬가지로 고른 기회 1, 2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고른 기회 1이 되겠고요. 평택대는 PTU 나눔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형으로 명칭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전체적인 그 모집 인원을 다 합산했었을 때 약 한 1223명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이렇게 특성화고 학생들만 이 인원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과 통합적으로 모집하는 총량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역시 정리해 보면은, 자, 전형 방법에 있어서 일괄 합산으로 학생부 교과 100, 학생부와 자소서 서류 100, 그리고 평택대의 경우에 학생부 면접으로 치러지는 이러한 일괄 합산으로 치러지는 대학들, 그리고 학생부와 자소서 최종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르는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국민대부터 숭실대까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이 국민대학교와 세종대학교 두 대학의 고른 기회 전형을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국민대학교 경우에는 다른 대학과 달리 농어촌 특별전형과 분리해서 선발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대학에서 우리 특성하고 허용하고 있는 16개 대학의 경우에는 그 농어촌 특별전형의 그 학생들과 함께 같이 통합적으로 선발을 하는 데 반해서 국민대학교만 농어촌 특별전형과 분리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면접 그 전형 방법을 참고하시고요. 수능 체제는 적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원 자격 제가 파란색으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 지원할 수 있다는 강조해 놨습니다. 그리고 1단계 평가 항목에서 크게 5개 항목에서 자기주도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뭐 대학에서는 이 발전 가능성을 성장 가능성, 서강대의 경우는 성장 가능성, 뭐 미래 역량, 잠재 역량 이렇게 다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대조적으로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1학년 때부터 학기별로 최종 학년까지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러한 대입의 어떤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잘 열심히 수행을 해온 이러한 자기 주도성이 강한 학생들을 상당히 1단계 서류평가에서 우수하게 반영하고 평가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2단계 역시 아까도 막 강조했지만 면접의 평가 요소가 결국은 최종 합불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그러한 요소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고,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그 지원 전략의 내용은 우리 일반고 선생님들이 분석과 전략원에서 기술한 내용을 잠깐 선생님이 발췌해서 여기에다 하단 항목에다가 여러분들의 참고 내용으로 실어놨습니다. 살피시고요. 이어서 숭실대학의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전형과 같이 묶어서 통합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준비를 더 강력하게 잘 해야 되는 대학이 바로 이 숭실대학교의 고른 기회 전형이 되겠습니다. 다른 타 대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집 인원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한 4, 50명 감축이 됐고요. 역시 선발 그 전형 요소 방법은 국민대와 마찬가지로 면접을 최종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소리평가의 항목은 학업 역량, 그리고 숭실대의 경우에는 그 자기주도적으로 역시 3개년 동안 수행한 활동의 역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성실성과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세 항목으로 세분화돼서 배점이 거의 40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에 내가 포인트를 둬야 될지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3개년 동안의 그 학기별, 학년별 그 과정을 잘 살피셔가지고 숭실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활동 역량에 내가 얼마나 부합하고 강점이 있는지 한 번 더 수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역시 지원 전략도 분석과 전략 1권에서 역시 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의 포인트 역시 전공 적합성.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모집단위하고 얼마나 내가 그동안 잘 맞춰진 맞춤형 인재이냐.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면접에서 주요 평가 요소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요소에 자,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고 숭실대학교 고른기회 전형 시 잘 정리를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차트, 이제 졸업 후 3년간의 기업체 재직 기간의 요건을 갖춘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특성하고 재직자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역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29개 대학에서 총 인원 3,07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지난 5년 동안에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의 모집 인원의 추이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2022학년도까지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대학에서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에 비해서 우리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에 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전 연도에 비해서 올해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에 지원을 하려고 준비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전 연도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서류에서 자신의 학교 생활 기록부 이런 것들을 분야별 앞으로의 어떤 그러한 자신의 어떤 그러한 학업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진로의 어떤 그러한 수행 방안들을 잘 모색해서 로드맵을 잘 탄탄하게 더 경쟁력 있게 갖춰야 될 걸로 미리 강조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 역시 약간 수시에서 대부분 선발하는데요. 한신대학교의 경우에는 아예 이 적특성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자체를 올해부터는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국대나 성신여대의 경우에는 이전 연도보다 그 선발 인원이 조금 늘었고요. 반면에 대진대나 한경대의 경우에는 약간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전형 요소가 이전 연도보다 단국대부터 홍익대까지 간소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학생부 교과백이라든지 종합전형을 하더라도 면접을 거치지 않고 일괄합산 서류 100으로 전환했다라든지 이렇게 전형 요소가 조금 달라진 대학들 살피시고요. 특히 이제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 산업체의 어떤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다 보니까 학과의 어떤 개편이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신산업, 뭐 4차 산업시대라든지 AI, IT,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어떤 그 미디어의 시대에 맞추어서 학과들이 좀씩 통합되고 그리고 이전 연도의 어떤 그 단순한 학과들이 조금 바뀌게 되고 명칭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더 학과가 이제 그 계열별로 조금 더 확장성 있게 확장이 되고 늘어나고 이렇게 대진대부터 한성대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 중에 이제 국민대학교, 중앙대학의 경우에는 보통 전체적으로 그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의 그 3년 동안의 재직 기간을 산정을 할 때에는 보통 졸업일 이후에 다음 날부터 재직한 기간을 원서 접수일 현재까지의 3년 요건을 삼았다고 한다면 올해부터 국민대나 중앙대의 경우에는 졸업일 이전 기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성하고 내가 3학년 재학 중에 미리 내가 실습을 나갔다. 그 경우도 이제는 국민대나 중앙대의 경우에는 재직 기간에 포함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라든지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도 자, 제가 재직자 전형 합격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분기별로 재직자 증명이라고 하는 그 서류를 계속해서 분기별로 제출해야 되는데 합격해서 당해년도 3월 1일자 기준 재직자 증명 서류만 한 번 제출하면 되고 나머지 분기별로는 이제
또 국민대나 경희대 두 대학의 경우에는 분기별 재직 증명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재직의 의무 기간을 굳이 확인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재직자 전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학에서 대학별로 조금씩 그 요건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운영의 실질적인 과정들을 조금씩 탄력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편의에 맞춰서 많이 눈높이에 맞춰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만 유일하게 정시에서 나군에서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대부분의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형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의 방법 보시게 되면 조금 화면의 창이 좀 작아지는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건대에서부터 대진대까지 보시게 되면 일반 좀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연도와 전형 유형이라든지 모집단이라든지 선발 인원, 선발의 방법, 그 반영 비율이 이전 연도와는 조금 달라진 이러한 대학들의 경우에는 구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파란색으로 바꾸어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건대의 경우에 신산업융합학과와 K뷰티 산업융합학과를 선발하는데 총괄 136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30회, 그 다음에 서류, 교과를 포함한 70전형, 면접이 없습니다. 건대의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 3학년이 치르게 되는 졸업자 전형의 경우에는 단계별 2단계에서 최종 면접을 거쳐서 학생들을 선발하지만 대신에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는 면접으로 그냥 학생부와 1단계 서류 전형으로 최종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대학들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동국대에서부터 성신여대까지 이렇게 학과 모집 단일 변화 내용이 상당히 많죠. 꼭 구별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 글로벌 조리, 호텔 외식 관광 프랜차이즈 경영학과 종합 형식으로 그 나머지 또 정시 나군에서 수시와 정시 분할해서 이렇게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하대학의 경우에 일괄합산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산기대, 홍익대, 디자인 경영 융합학과까지 이렇게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도 역시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도 총 수시에서는 6번 이내만 지원할 수 있고요. 그 경쟁률이 예년에 한 4.5대 1에서 5.5대 1까지 이렇게 경쟁률이 폭넓게 이루어졌고요. 아마 올해 예상하기를 더욱더 이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역시 좀 늘어난 만큼 역시 경쟁률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수시에서의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선발의 중요한 기준은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읽어낸 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기승전 학교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별 모집 단위별로 변화된 내용에 맞추어서 대학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재상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종합적으로 단면평가해서 선발할 예정이오니 거기에 잘 맞추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수행을 했는지, 학교에서 내가 얼마나 역량을 수업에서 또 친구들과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내가 열심히 수행을 했는지 이런 포인트를 잘 삼아서 꼭 여러분들이 2022학년도 우리 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 합격하는 그러한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희망하면서 또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이 우리를 좀 답답하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컨디션, 입시의 어떤 그러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안전도 중요하니까 하여튼 건강 매일매일 잘 체크하시면서 좋은 입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강의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